아직 찍지 마. 자, 질문 게시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조금 이따가 쌤이 밴드 조정을 좀 해볼게요. 그 카페 조정을. 책을 펴.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할 거다. 자, 시작한다. 자, 오늘 뭘 하냐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일단 여기까지 다 하려고.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 끝나요. 알았지? 우리가 이번 겨울에 해야 될 게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라 그랬잖아. 근데 중복조합까지 하면 일단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끝나. 하나가 더 남긴 남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들어봐. 중복 순열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 n 파이 r 이렇게 써. 얘는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수. 자, 이거를 n 파이 r이라고 씁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1, 2, 3, 4, 5까지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가 몇 개냐? 이게 질문이야. 오케이?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일단은 여기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 몇 종류가 있어? 지혜? 네. 오케이. 거기 책 하나 갖고 와. 여기 앉아. 여기 가운데. 편하게 앉아.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말을 해, 빨랑빨랑, 이제. 몇 개? 5개죠, 5개. 요거 5개.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1을 썼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여기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또 몇 가지겠어? 곧 5가지겠지. 그죠? 1을 또 써도 되니까. 그럼 여기 5가지, 마찬가지로 여기 5개, 여기 5개니까, 곱해. 그러면 5의 4제곱까지 얘가 답일 거야, 그지? 맞죠? 5의 4제곱까지 이게 답이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여긴 5종류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4개 중에 5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n 파이 r에서 요게 4가지고 요게 5개고 요게 4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5 파이에 얼마? 4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5 파이 4를 계산할 때는 얘를 5의 4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아듣겠냐? 응?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그럼 이제 이렇게 그대로 써볼게요. 만약에 1, 2, 3, 4, 5, 6, 7, 8, 9, n까지의 총 n개의 숫자가 있어. 거기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여기에 박스를 쳐놓고 여기서 몇 가지가 총 몇 개냐면 r개란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n가지. 여기도 n가지니까 결국 n 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쭉 가서 n까지. n을 총 몇 개 곱했냐? r개 곱했지. 그죠? 그러니까 요게 n의 r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자, 이거를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해. 안 어렵지? 안 어려워. 이게 어려운 말이 안 되죠. 안 어려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복 순열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이거야. n 파이 r이 무슨 뜻인지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파이라는 교를 거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파이를 쓰기 시작하잖아? 그럼 엄청 헷갈려 너희들이. 이게 4파이 5인지 5파이 4인지 이게 엄청 헷갈린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연습을 좀 해보자. 봐봐. 예를 들어 강아지가 한 5마리가 있다 쳐봐. 자, 이 5마리 강아지는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 다 같아. 아, 너네 강아지 키워볼 거 아니야. 강아지가 똑같은 강아지가 있어? 없잖아. 다 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근데 걔네들을 이제 강아지 집에 넣어야 돼. 강아지 집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 근데 이 3개의 강아지 집은 각각 한 강아지 집에는 강아지가 5마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강아지 집이 이제 졸라 큰 거야. 오케이? 그랬는데, 그러면 강아지 집이 이제 서로 다른 거야. A, B, C 강아지 집이 있는데, 이 5마리의 강아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가지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야. 오케이? 그럼 얘는, 자, 5의 3승일까? 3의 5승일까? 말해봐. 글자. 5의 3승일까? 3의 5승일까? 5파이 3, 3파이 5. 헷갈리죠. 3파이 5가 맞아요. 헷갈려. 근데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천천히 생각을 해. 강아지 1번,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강아지 4번, 강아지 5번이 있는데 강아지 1번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로 갈래? 그럼 강아지 1번이 셋 중 하나 고를 거냐. A, B, C 중 하나 고를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여기도 3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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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데니까 샥샥샥샥샥 곱해서 몇 가지다? 3의 5승 가집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3파이 5, 5파이 3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려. 봐봐. 실제로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강아지 5마리를 쫙 놔두고 이 밑에다가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아지 집의 이름을 갖다 배열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A, B, C 강아지 집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아 이 밑에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셋 중에 5개 뽑아 나열할 거니까 3파이 5가 맞고 그럼 3의 5승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하잖아. 엄청 헷갈려 너희들.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앞으로 선생님이 파이라는 경우는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 대학교 가면 이제 뭘 가냐면 MT라는 걸 간다고. MT. 들어봤냐 MT? 민혁아, MT 들어봤냐? MT가 뭐의 약자지? 미팅? 이거 아니고 멤버십 트레이닝이야. 그러니까 MT라는 건 원래 이제 그 멤버십을 키우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건데 그런 거 없어. 가보면 그냥 다 술 먹고 이제 미쳐서 노는 거야. 오케이? 자, MT를 가요. 근데 MT를 갔는데 10명의 학생이 MT를 갔어. 근데 10인용 텐트가 뭐 3개가 있었대. 그지? 그러니까 이 텐트 하나에 1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이 텐트가 서로 다른 모양이야. A 텐트, B 텐트, C 텐트가 있었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10명이 10인용 텐트에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게 질문이야.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고. 자, 이 10명을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쓰고 자, 너한테 어느 텐트에 들어갈래를 결정해.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이런 식이니까 결국 얘도 뭐다? 3의 10승이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제 3파이 10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해하겠냐?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 뭔가가 어디로 들어가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n 파이 r을 쓸 때 항상 누가 누구에 들어가? 누가 누구 n이 r로 들어가? 아니면 r이 n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n이 있고 r이 이 속으로 샥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쭉 나열하고 얘네들이 들어갈 곳이 몇 군데냐 이걸 차근차근 따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뭔가가 어딘가로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 중복순열이. 그 다음에 신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신호 관련 문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청기, 깃발이 있단 말이야. 청기, 백기. 두 종류의 깃발이 있어. 그러니까 쌤이 이제 청기랑 백기랑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거를 5번 들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문제를 갖다 쳐봐. 이거를 5번 들어 서로 다른 신호의 종류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 그럼 자, 5번을 들어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럼 첫 번째 들 수 있는 깃발의 종류가 몇 가지야? 청기냐 백기냐 두 가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샥샥샥 이렇게 곱하면 얘는 2의 5승이 됩니다. 이렇게. 알았어? 이걸 가지고 또 뭐 2파이 5냐 5파이 2냐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냥 우리는 n파이 r 계산은 n의 r승으로 한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제로 뭔가를 배열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신호 관련 문제, 뭐 깃발 신호도 있고 손가락 신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너희 봐봐, 이 손가락이 5개지. 그죠? 병신이 아니면 5개일 거잖아. 맞죠? 5개의 손가락이 있어. 왜 야구할 때 포수들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면 이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는 몇 개겠니? 몇 개일까? 도현이 몇 개겠냐? 몇 개겠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 32개죠. 왜? 봐봐. 이게 저번 옆에냐 두 가지. 저번 옆에냐 두 가지. 저번 옆에냐 두 가지. 그럼 두 가지니까 2의 5승이겠지. 그러니까 32개라고. 이런 것들이 다 중복순열인 거야. 오케이? 됐어? 이게 다. 그럼 봐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중복순열인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시험 잘 안 나와. 왜? 너무 쉬우니까. 파이라는 교를 쓰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뿐이야, 그냥. 자, 한번 해본다. 18번.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어느 숙소에서 세계 방 301, 302, 303호의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는. 자, 이게 바로 뭐냐? 뭔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친구 4명이 방 3개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라고. 파이라고 바로 쓰면 엄청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자, 친구가 A, B, C, D 4명이 있어. 얘네들을 1호, 2호, 3호의 방에 집어넣으래. 맞죠? 그럼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군데 있냐? 몇 군데야? 3군데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방도 몇 군데야? 3군데지. 그러니까 너 3군데, 너 3군데, 너 3군데, 너 3군데. 그럼 답은 얼마? 3의 4제곱이니까 얼마다? 81이다. 이러면 답이라고. 개 쉽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도 봐봐. 19번은 전체 집합 U가 한번 써볼까요? 19번에 U가 전체 집합인데 여기 지금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 있대. 1, 2, 3, 4, 5, 6이 있어. 그랬는데 이놈의 두 부분집합 A와 B에 대하여 A 교 B는 2하고 5. A와 B의 교집합에는 2랑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는 A와 B 합집합에는 그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순서상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 그지? 잘 들어봐. 자, 거기 들어봐.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부분집합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거 기억해놔. 부분집합의 순서상 뭐 A, B 이런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일단 조건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벤 다이어그램 뭔지 알지? 그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집합해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린 후 원소를 배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러면 답이야.
알았지? 조건에 맞게끔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잖아? 그럼 그게 답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아주 쉬운 걸로 만약에 전체 집합에 1, 2, 자 이렇게 두 개 있었대. 그지? 1, 2, 3 이렇게 있었다 칠까? 1, 2, 3 이렇게 세 개 있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A와 B의 교집합에 원소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부분집합 A, B의 순서쌍을 찾아보라. 이게 지금 문제였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잘 들어봐.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경우를 나눠볼게요. A, B의 교집합에 1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A, B의 교집합에 2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A, B의 교집합에 3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맞지? 그럼 자 이제 해보자. A, B의 교집합에 1만 들어가려면 A하고 B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 일단 A는 무조건 뭘 포함해야 돼? 1은 무조건 포함을 해야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1도 되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지워버리자. 이렇게. 일단 우리 예를 들 거니까. 자, 교집합이 지금 하나만 돼야 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1, 2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뭐일 수 있을까? B는 얘랑 얘의 교집합이 지금 1만 돼야 되니까 B도 1만 돼도 괜찮지. 지금 뭐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같은 걸 써도 괜찮아. 그럼 B가 1이어도 괜찮고. 저런 미친. 자, 이 동네에 저런 애들이 많아. 봐봐요. 또 뭐도 괜찮니? 얘랑 교집합이 1만 있으려면 얘가 1, 2가 돼도 괜찮지. 맞죠? 1, 2가 돼도 괜찮다.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A가 1, 2를 갖고 있어. 근데 얘랑 얘의 교집합이 1만 돼야 돼? 그럼 B는 뭐만 써야 돼? 1만 있어야지. 그죠? 1만.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럼 만약에 A, B의 교집합이 2다. 그러면 A가 2만 있어도 되고 A가 1, 2가 있어도 된다. A가 2만 있다면 B는 2만 써도 되고 1, 2를 써도 되는 거지. 맞지? 근데 A가 1인데 얘랑 얘의 교집합이 2밖에 없다. 그럼 B는 뭘 써야 돼? 2만 있어야지. 맞아요? 얘는 2만 있어야 돼. 알아들었어?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분집합의 순서쌍이 총 몇 개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6개인데 얘를 맨날 이렇게 풀으라고 하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원소 2개 놔두고 이게 너희들 한번 다 세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 원소가 좀만 많아 한 5개만 돼도 뭐 이렇게 셀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 조건에 맞게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거기다가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잖아? 그럼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자, 해볼게. 봐봐요. 얘를 이렇게 자, 두 번째 풀이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얘가 U야. 이 안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랬는데 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잖아. 여기에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한 개만 들어가야지. 그럼 맨 처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교집합에 집어넣을 수 있는 원소 하나를 고르는 거야. 맞죠? 그럼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하고 2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결정해봐. 몇 가지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냐 2냐 두 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정을 딱 해. 그럼 예를 들어 1, 2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지?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얘만 어디다 집어넣을지 결정하면 돼. 맞아요? 그럼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냐? 벤 다이어그램을 봐봐. 지금 2가 어디는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럼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몇 가지? 그게 몇 가지요? 3가지지.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그럼 6이다. 맞지? 그럼 여기서 나온 6이라는 답이나 여기서 직접 구한 6가지라고 하는 답이나 어때? 똑같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풀 수가 없어. 실제로 원소가 좀만 많아지잖아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분집합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조건에 맞게 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거기다가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럼 끝이야. 이해하겠지? 자, 봐봐. 그럼 요 문제를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A, B의 교집합에 2랑 5가 들어가야 돼. 자, 전체 집합이 있어.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고 A, B가 이놈들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근데 A와 B의 교집합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에 2하고 5가 들어가면 된대. 자, 여기에 2하고 5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숫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거잖아. A와 B 교집합 2, 5 끝났잖아요. 그러면 좋아. 일단 너하고 너는 끝났고 그 다음에 A, B 합집합의 원소가 5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자, 합집합이면 요거 요만큼이잖아. 근데 여기 원소가 5개가 들어가려면 이 자리랑 합해서 몇 개만 더 들어가야 돼? 3개만 더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1, 3, 4, 6, 4개잖냐? 그럼 4개 중에 하나는 어디로? 밖으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개 중에 누구를 버릴 거냐를 결정해. 그게 몇 가지야? 4가지죠. 맞아요? 1, 3, 4, 6 때 누구 버릴 거냐 결정하는 게 4가지잖아. 그러니까 4가지 곱하기 해놓고 예를 들어 나는 1을 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괜찮지? 그러면 너 버렸고 그럼 이제 이 3, 4, 6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이 자리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맞죠? 그럼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3이 여기냐니까 2군데지. 4도 여기냐 2군데지. 그 다음 6도 여기 2군데니까 곱하기 2의 몇 승이냐? 세제곱이겠지. 그래서 4, 8에 얼마? 32가지. 이러면 답이라고. 이해하겠어요? 응? 자, 봐봐. 부분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는 건 바보짓이야. 풀 수가 없어. 하여튼 너무 복잡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부분집합 순서쌍 나오잖아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거기다가 원소를 조건에 맞게 탁탁탁 배치해. 그 경우의 수만 구해서 곱해. 그럼 끝이야. 됐지? 됐죠?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20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이 다 중복순열 예제로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중복순열에 파이라는 교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안 쓰고 있지? 너희들도 안 쓰는 게 좋아. 파이라는 기호는 계산할 때 거의 안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해볼게요. 20번. 자,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한다. 자, 음식점이 6개가 있어. 자, A, B, C, D 이렇게 씁시다. A, B, C, D, E, F까지. 자, 이렇게 6개 음식점이 있었어.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하면 X 표시를 하기로 한다. 자, 양호한 음식점이,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표시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 여기다가 내가 이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하나를 표시할 건데 이 동그라미를 표시한 음식점이 몇 개 이하? 몇 개 이하 있어야 된다고? 2개 이상 경우. 자, 5 표시를 한 게 2개 이상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내 말 들어봐. 요거 있지? 문제를 쭉 읽다가 이상, 이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여사건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이러면 이걸 다이렉트로 세는 게 빠른가? 아니면 여사건으로 세는 게 빠른가?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자고. 자, 5 표시를 많이 쓰면 6개 다 쓸 수 있겠는데 그 중에 5 표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찾으라며. 그지? 그럼 우리는 자 2개 이상 있다면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5개, 6개 다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걸 세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5 표시가 2개 미만으로 있는 걸 빼는 게 빠르겠냐? 당연히 여사건으로 푸는 게 빠르겠지.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전략을 이렇게 짤 거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 거기에서 빼기 5 표시가
한 개 이하가 되는 경우를 뺄 거다. 이런 생각인 거지. 됐죠? 유주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자, 여기 A 음식점 밑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빨랑빨랑 말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모 X니까 세 가지니까 얼마? 3의 6승이라고 이게. 오케이? 거기에서 빼기. 자, O 표시가 한 개 이하니까 그럼 O 표시가 일단 한 개 이하 말은 하나도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그 말이잖아. 그지? 그럼 O 표시가 하나도 없는 경우와 O 표시가 한 개만 있는 경우 나눠서 두 개 더하고 얘를 빼면 되겠네. 맞아요? 괜찮지? 그럼 O 표시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얘네들 밑에 요거 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세모랑 X만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A 음식점 밑에 쓸 수 있는 게 몇 개요? 두 개, 둘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2의 몇 승? 6승이겠지. 그죠? 2의 6승. 플러스, 자, 이제 한 개 있는 경우, O 표시를 하나만 쓸 거야. 그럼 O 표시 하나를 어디다 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음식점 밑에 어디다가 쓸 거냐를 결정해. 그 몇 가지요? 6가지지. 그죠? 6가지. 곱하기.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 그죠? 그럼 나머지는 동그라미를 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두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2의 몇 승? 5승이라고. 이해하겠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자, 3의 6승이면 얼마죠? 729 빼기 여기는 64 플러스 6 곱하기 32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말이? 그런 거야. 지금도 우리는 중복순열의 기호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선생님이 일부러 안 쓴 게 아니야. 일부러 안 쓴 게 아니고 이걸 해설지를 보잖아 너희들이. 그럼 다 파이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쓰기로 맘 먹잖아요. 그럼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쓰지 마. 알았지? 나중에 중복순열에서 꼭 파이 써가지고 틀리는 놈들이 있을 거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자, 신호의 개수 요거 해볼까? 한 두 문제만 해볼까요? 21번을 한번 해볼까? 자, 21번 봐.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자, 전구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켤 거냐, 끌 거냐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4개의 전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종류는 몇 개냐? 근데 밑에 단 모든 전구가 다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대. 맞지? 그럼 봐봐. 자,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동은 뭐밖에 없어. 작업은. 켤 거냐, 끌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너도 두 가지니까 결국은 2의 몇 승? 4제곱이죠? 맞지? 거기서 뭘 빼야 돼? 몇 개 빼면 돼? 한 개 빼야지. 이 한 개 뭔데? 한 개 뭐야? 모두 다 꺼지는 경우지. 모두 다 끈 건 신호를 안 쳐준다며. 그러니까 2의 4승 빼기 1이니까 15가지 이렇게 쓰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볼까요? 23번. 자, 23번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아까 선생님이랑 그 왜 깃발 신호 해봤지? 그지? 아까 우리 1000개 했는데 이번에는 빨강,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이 세 종류의 깃발이 있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요. 얘를 n번 이하로 들어 올려. 그래서 몇 개? 200개 이상의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신호를 만들고 싶다. 그지? 그러면 n이 얼마냐? 최소. 깃발은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되고 2개 이상을 동시에 들어 올릴 수는 없다. 그럼 잘 생각해봐. n번 이하를 들어서 신호를 만들 거란 얘기는 최소 몇 번 들을 수 있어? 한 번만 들어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n번을 다 들어도 괜찮지.
그지? 그러면 한 번만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겠냐? 한 번만 들겠다. 그럼 몇 가지? 세 가지죠. R, G, Y 셋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세 가지. 플러스. 자, 두 번 들어. 여기 들어. 두 번 들어. 그럼 여기 첫 번째 들 수 있는 게 세 가지, 두 번째 들면 세 가지니까 이게 3의 얼마? 제곱이겠지. 세 번 들어. 3의 세제곱이겠지. 플러스 쭉쭉쭉쭉 가고 n번 다 들어. 그럼 3의 n제곱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 값이 몇 이상? 20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였다. 오라이? 돼? 얘네 엄청 피곤하니 지금? 피곤해? 준영아 피곤해? 왜 피곤해? 그래서 즐거우셔가지고. 아니 너네 내 고등학교 시절을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 풀고 얘기해 줄게. 니들은 그냥 다 뒤져 이 새끼들아. 7교시하고 지금 골방골방 한다고? 어이가 없네. 야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냐?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 비수열이지. 등 비수열 합공식은 다 외우고 있죠. 자 공비 3, 그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의 항수 n개 마이너스 1. 요게 등비수열 합인데, 그럼 너는 자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네가 20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된대.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는 2를 곱해. 그럼 여기는 400. 3으로 나눠. 그럼 3분의 400. 그럼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자 3분의 400이면 얼마니? 133. 땅땅땅 뭐 이래 되겠나요? 맞지? 근데 거기다가 1 더하면 여기는 134. 얼마 이래 되겠네? 그러면 3의 n제곱을 했을 때 134보다 커져야 돼. 그럼 최소한 몇 승은 해야 되냐? 5승은 해야지. 3의 4승은 81이고 3의 5는 243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n은 얼마? 5 이상은 돼야 돼. 그러므로 내가 보낸 n의 최소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쓰면 답이야.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별거 없다고. 야, 고등학교 때 말이야. 선생님은 어땠냐면, 니들 준영아, 너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 시간? 30분. 30분이면은 그래 너 학교 몇 시까지 가는데? 7시 반 도착? 엄청 빨리 가네. 너가 내 학교 1등으로 일찍 가지? 거의. 훌륭하다. 선생님도 그러긴 했다. 야, 선생님 때는 선생님 보통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나가. 그럼 학교 도착하면 7시 반이야.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 걸리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영교시가 있어. 영교시 8시부터 9시까지 영교시. 네? 아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아니죠. 하여튼 영교시가 있어요. 시간 잘 기억이 안 나. 영교시 있고 그러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조회하러 들어와. 그리고 1, 2교시 하고 그리고 체조해. 체조. 얘네 이런 거 안 하지. 그 전교 체육부장이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체조해. 그 체조도 그냥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야. 2교시 끝나잖아요. 그럼 전부 운동장 나가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국민체조해. 그리고 얼른 들어와 또. 그리고 3교시, 4교시 하고 점심 먹고 5교시, 6교시 하고 청소해. 7교시, 8교시 하고 저녁 먹어. 그리고 9교시, 10교시 보충 수업. 그리고 11교시, 12교시 또 있어. 심화반 보충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따로 뭐한테 공부 또 시킨다고. 그럼 심화반 보충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기억에 끝나는 시간이 거의 8시 몇 분 돼요. 그럼 이제 자습시켜 그때부터. 자율학습인데 자습이 자율학습의 약자잖아. 근데 자율이 아니야. 의무학습이야 그냥. 강제학습. 그래서 일단 밤 10시까지 시켜. 그래서 밤 10시까지 하고 일반 반 학생들은 퇴근. 퇴근하면 이제 1시간씩 걸리니까 적어도 11시 넘어 집에 가겠지. 근데 이제 심화반 애들은 기숙사에 있어요. 기숙사. 그럼 10시에 어디로 가냐? 그 심화반 자습실로 또 옮겨져야 돼. 그럼 그때부터 12시까지 또 자습이. 그러고 기숙사 들어가. 그럼 기숙사 들어가면 이제 불 끄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방에 8명이 있었거든. 한 방에. 근데 우리 방에 이제 이불 펴고 이제 자려고 이제 아이씨 피곤해. 그걸 자려고 이제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밖에 복도에서 이제 우리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있어.
그게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다. 그 양반이 밖에서 항상 구두 신고 돌아다니고 뚜벅뚜벅 이렇게 소리 내면서 구두를 신고 뚜벅뚜벅 돌아다니다가 우리 방에 불이 꺼지잖아?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해. 이 새끼들은 대학 안 갈란가 보지? 그래. 그러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겠니? 다시 일어나. 그래서 침상에다가 또 그 안전뱅이 책상 얹어놓고 한 2시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고 자. 그러고 자면 아침 6시가 되잖아? 그럼 한 4시간 잔 거잖아요. 아침 6시 되면 그 기숙사 사감,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마이크를 딱 들고 방송으로 얘기를 해. 딱 지금 선생님 말해 이 톤으로 얘기해. 기상. 딱 한마디 합니다. 기상. 딱 그래. 그럼 애들이 거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다. 다 튀어올라서 막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또 그 운동장 구보 뛰고 또 하루가 시작이 돼. 매일 이러고 살았어. 응? 내가 볼 때 니들은 피곤할 게 없어. 전혀 피곤하면 안 돼. 그 당시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피곤할 거야. 니네들 등산 갔다 와도 공부해야 돼. 알겠냐? 어디 가서 피곤하단 말 하지. 선생님도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니네 봐라. 올해처럼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해가 앞으로 없다. 니네 인생에. 응?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들어. 응? 쌤이 지금부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 문제니까. 알겠니? 지금 대충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3월달에 한 바퀴 다시 돌아갈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얘기할 때 지금 니들이 다 들어놓으면 그때는 개 쉬워. 알았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응?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또 자연수의 개수 유형이 있는데 자, 여기도 한 2문제만 풀어봅시다. 쉬운 걸로 24번 하나 해볼게. 자, 24번은 5개의 숫자 5, 6, 7, 8, 9가 있다. 오케이. 자, 5, 6, 7, 8, 9가 있다. 자,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숫자가 짝수인 거. 자, 이걸로 4자리 숫자를 만들어. 근데 이 마지막 숫자가 얘가 짝수가 돼야 돼. 자, 이런 비밀번호가 몇 개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자, 이거 쉽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4자리의 자연수가 짝수가 되려면 뭐만 만족하면 되겠냐? 이 맨 마지막에 1의 자리 숫자만 뭐가 되면 돼? 저것만 짝수가 되면 되지.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중복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개.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 5개. 여기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몇 가지? 몇 가지야? 2가지죠. 여기 6하고 8밖에 없잖아. 짝수가. 그러니까 2가지다. 오케이. 그럼 너랑 곱하면 125 곱하기니까 답이 얼마? 250까지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7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야, 27번은 내신 시험 단골이다 이거. 응? 자,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이나 23이나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번 친다. 이걸 우리 369 게임이라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1부터 999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 2, 착, 3, 4, 뭐 4, 5, 쫙 이렇게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박수를 친다. 그랬을 때 1부터 999까지 진행을 했을 때 박수를 모두 몇 번 쳤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부터 999까지의 999개의 자연수 중에 3 또는 6 또는 9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 숫자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맞아? 이 숫자가 나올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친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999개의 숫자 중에 3 또는 6 또는 9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 숫자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숫자 하나당 박수 한 번이니까. 거기까지 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적어도란 말이 눈에 보이는데 적어도란 말이 눈에 보이면 이걸 다이렉트로 세는 게 빨라? 아니면 여사건으로 가는 게 빨라? 적어도 몇 개. 아까 말한 건 똑같아. 이상, 이하 이런 말은 똑같아요. 적어도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이거는 여사건으로 생각해 보는 게 빠르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쓴 숫자 중에 3이나 6이나 9나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걸 세는 것보다는 3, 6, 9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 세는 거야. 그 전체에서 그걸 빼는 거지. 알아듣겠니? 그걸 세는 게 빨라. 그러면 자, 내가 세려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3, 6, 9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걸 뺄 거다. 자, 전체는 몇 개인데? 1부터 999까지가 총 몇 개지? 999개지 뭐. 맞죠? 이게 999개인데 그 중에서 자, 369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맨 앞에 여기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369를 안 써야 돼. 그럼 369를 빼고 여기다 쓸 수 있는 나머지 숫자들만 한번 써볼까? 몇부터는 쓸 수 있어? 0 쓸 수 있죠. 0 쓸 수 있죠. 1, 2, 3 못 쓰고 4, 5, 6 안 되고 7, 8, 9 안 된다. 그럼 얘네들만 쓸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원준아,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겠냐? 여기 있어요. 아, 그래? 누구 시켜보지? 지혜? 여기 쓸 수 있는 몇 가지? 7가지. 7가지입니다. 선생님, 여기 0 쓰면 안 되죠? 0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999개 중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1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001하고 똑같은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 0 써도 괜찮아.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게 7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야. 그러면 777 하니까 7의 세제곱인 거지. 맞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369 하나도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7의 세제곱인데 그것만 빼면 안 돼. 거기서 이 7의 세제곱에서 뭘 하나 빼야 돼. 1 빼야 돼. 1이 뭔데? 000인 거지. 000. 맞죠? 여기에 000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세면. 근데 그거는 여기 없으니까. 알아듣겠니? 그래서 999에서 7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걸 빼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369 게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해보자. 자, 함수의 개수. 예를 들어볼까? 잘 들어봐. 집합 x가 1, 2, 3, 4, 5. 자, 이렇게 다 치고. x가, 여기는 1, 2, 3, 4, 5가 있고, 여기 y는 이렇게 합시다.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해보자. 1학년 때 우리 왜 함수 다 배웠잖아, 뭔지. 그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물어볼 거야. 자, 첫 번째는 함수 f의 총수는 몇 개일까? 이게 질문이고. 두 번째는 1대1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게 문제고. 세 번째는 증가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 혹은 감소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렇게 물었어요. 괜찮지? 자, 머리를 써보자. 함수 f의 총수라는 거 뭐냐? 함수를 구성하려면 함수라는 건 뭔데? 얘네들이 화살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 누구 찍을 거야? 이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한 놈이 한 놈만 찍어야 돼. 얘가 화살표 2개 촥촥 이렇게 나가 찍을 수는 없어. 한 놈이 하나만 찍는 게 함수잖아. 맞죠? 그러면 이 놈이 누구를 찍을 거냐를 결정해. 얘가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있지. 그럼 7가지. 너가 찍을 수 있는 것도 7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7의 5승이야. 맞지? 7가지씩 5번 할 거니까. 그 얘를 사실 우리가 이제 중복 순혈의 기호로 쓰는 게 맞긴 맞죠. 우리가 쓰지 말자고 해서 내가 안 쓰는 거지만, 원래는 얘네들이 화살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하나씩 주르륵 배열할 건데, 그게 뭐냐? 1부터 7까지 7개 중에 중복 하락하에 몇 개 뽑아? 5개 뽑아 주르륵 배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 뽑아 배열한다. 그럼 7 파이 5고 그게 7의 5승이 됐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몇 가지씩이냐? 7의 5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1대1 함수는 몇 개냐고 물어봐. 자, 1대1 함수라는 게 뭔데? 1대1 함수는 뭐야? 얘가 예를 들어서 2를 찍었어. 그럼 요 놈은 2를 찍으면 돼, 안 돼? 요거 하나당 요거 하나씩만.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 되려면 얘가 얘 말고 다른 걸 찍어야 돼. 그럼 봐봐라. 1이 일단 결정할 수 있는 애는 총 7가지 중에 하나 있지. 그죠? 그럼 1은 7가지가 있고 2가 갈 수 있는 곳은 2 빼고 요건 빼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밖에 없으니까 1 6군데 갈 수 있고. 그죠?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들고 있는 화살표에다가 여기는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아 배열할 건데 이번에는 뭘 하면 안 돼? 아까 그냥 함수로 할 때는 똑같은 걸 뽑아서 배열해도 됐다며.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도 됐잖아. 어? 근데 1대1 함수면 얘랑 얘랑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7개 중에 어떻게 5개를 뽑아? 서로 다른 5개를 뽑아야지. 그래서 일렬로 두루룩 배열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 7개 중에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그게 뭐야? 그게 뭐지? 7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5개 뽑아 배열하는 거. 그게 뭐야? 7? P죠, P. 왜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직수열이잖아, 이게. 어? 그래서 P가 된다고. 여기는 7, P, 5. 그럼 계산할 때는 7, 6, 5, 4, 3까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오케이, 말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건 x값이 커지면 그에 대한 함수값도 커져야 되는 거니까 1이 2로 갔어. 그러면 2는 반드시 누구보다는 얘보다는 더 위쪽으로 가야지. 맞죠? 같은 쪽으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일단 뽑아. 5개를 뽑긴 뽑을 거야. 몇 가지 돼? 5개를 뽑았어. 3, 4, 5 이렇게 뽑았다 쳐. 5개를. 그럼 걔네들이 증가함수가 되도록 배치가 되려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점점 커져야 되니까 2, 3, 4, 5, 6 5개를 뽑았다 치면 얘네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대로 두 번째 게 두 번째로 세 번째 게 세 번째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증가함수가 되려면. 응? 이렇게 5개를 뽑으면 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알아들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5놈한테 줄 5개를 뽑았어. 그럼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이걸 배열을 하면 돼, 안 돼? 배열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뽑아주면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놈은 작은 쪽으로, 큰 놈은 큰 쪽으로 점점 커지도록 자동으로 배열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난 5개를 뽑아서 그냥 훅 하고 던져버리면 돼. 그럼 줄은 지네들이 알아서 주룩 하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뭐만 하면 돼? 7개 중에 5개를 뭐만 해주면 돼? 뭐만 해주면 돼? 뽑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냐? 왜? 순서는 지네가 알아서 갈 거라고. 그러니 얘는 7개 중에 5개를 뭐 하기만?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되시죠? 감수함수도 마찬가지겠지. 감수는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질 뿐 5개를 뽑아서 던져버리면 지네가 알아서 주룩 줄을 쓸 거니까. 오케이, 발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7C5야. 그러니까 증가함수나 감수함 똑같아. 자, 봐봐.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말을 선생님 지금 하는 말들이 시험에 다 나오는 말이야, 얘들아. 1대1 함수란 말을 이렇게 한글로 1대1 이렇게 써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렇게 안 써준다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써줘요. 항상 수학적으로 뭔가 기호로 써줘. 1대1 함수라는 기호를 뭐라고 쓰지? 이렇게 쓰죠. x1보다 x2가 크면 크면 아니지. 1대1이니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의 x1과 f의 x2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알겠냐? 요 표현이 뭐야? 1대1 함수라는 표현이야. 됐지? 그럼 이 정의역 고격에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몇 개냐? 그게 바로 뭘 구하란 말이다? 1대1 함수를 구하라는 말이고 그건 7P5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됐죠? 응? 자, 이거는요. 증가함수를 표현해 볼까? 자, 증가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 이게 증가함수야.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x1보다 x2가 크면 f의 x1보다 f의 x2가 커요. 이렇게 쓰는 게 증가함수라고. 알았어? 그럼 증가함수는 뭘 쓴다고? c 1대1 그럼 뭐 p 오케이? 그냥 함수 그럼 뭐 파이 이렇게 알아듣겠니?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 x가 크면 y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그게 중복 조합인데 그건 조금 이따 할 거야. 됐죠? 그래서 중복 순열에서 함수는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이제 봐보자. 28번하고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두 문제만 해보고 이제 1교시를 마쳐볼게요. 이 28번이지. 28번에 보면 뭐랬어? 두 집합 x가 lmn이 있고 x에는 lmn이 있고 y는 1, 2, 3, 4, 5가 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해.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건 뭐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자, a는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야. 자, 생각해봐. 그냥 함수의 개수야. 에? 그럼 a가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l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m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n이 찍을 수 5가지죠?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5니까 얼마? 125.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중에 fl이 3인 함수. 자, b는 요거는 fl이 3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봐라. fl이 3이 되려면 무슨 말이야? l은 어디로 가라? 3으로 가라. 이런 뜻인 거지. 그럼 l은 3으로 고정이니까. 그럼 이제 m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m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5군데지 뭐. 이건 3으로 가도 되고 딴 데로 가도 되니까 5군데. 그러니까 너는 5군데 곱하기 n 5군데니까 몇 개? 25가지. 그래서 a랑 b랑 더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15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31번으로 가보세요. 31번으로 가. 두 집합 x가 1, 2, 3, 4, 5 y가 a, b입니다. 자, 그랬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자, 요거는 요거는 일단 하나 기억을 해보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지금 x가 1, 2, 3, 4, 5가 있고 y가 a, b 두 개밖에 없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거야. 자, 뭐가 공역인데? y가 공역이지.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잖아요. 치역은 뭔데?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거지. 얘네들 중에 함수 값을 찍힌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는 a랑 b가 전부 다 뭘로 찍혀야 돼? 함수 값으로 일단 찍히긴 찍혀야 돼. 이 말 하는 거지. 맞아요? 함수값 찍혀야 돼. 그럼 좋아. 일단은 내가 1이 갈 수 있는 거 2군데, 2도 2군데, 5도 2군데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일단 2의 5승이겠지. 맞아요? 거기서 뭔 뺄까? 몇 개 빼면 돼? 몇 개 빼면 돼? 2개만 빼면 되죠.
이 두 개가 뭔데? 싹 다 A로 몰려가거나 싹 다 B로 몰려가거나 이렇게 두 개만 빼도 될 거 아니야. 얘로만 몰려가는 거는 공역은 A, B인데 치역은 A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 일치한다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중복 순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별거 없어. 자 봐봐. 중복 순열 자주 나오는 문제 뭐 있다고? 뭔가가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봐. 다른 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A, B, C, D 뭐 이렇게 4명의 학생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 다른 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중복순열이야. 이게 파이라고. 다른 놈, 다른 놈. 이게 중복순열이야. 그 다음에 신호 관련 문제 있죠. 깃발 신호, 뭐 전구 켰다 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신호 이런 거 파이야.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냥 함수의 총수다. 그럼 파이. 1대1이다. 그러면 P.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러면 C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복 순열에서는 이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좀 쉬세요.